재료의 접합입니다. 접합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접합이란 각종 철판, 그리고 형광 등을 자르고 붙이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게 해서 교량, 댐의 수문 등의 구조물, 그리고 배죠, 배, 조선,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계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합의 방법에는 기계적 접합, 그리고 야금학적 접합이 있습니다. 자, 기계적 접합은 무엇이 있고 야금학적 접합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접합에는 리베디움, 볼트이움, 쿼터이움이 있죠. 그리고 야금학적 접합에는 융접, 압접, 납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야금학적 접합의 융접, 압접, 납땜을 다 통틀어서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접이라고, 큰 의미의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리베디움이죠. 자, 보시면 두 개의 판을 겹쳐 놓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판을 겹쳤어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을 뚫은 다음에 리벳을 박아 넣은 것이 리벳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트 이음, 볼트 이음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형광이 있어요. 이렇게 형광 부재가 있고요. 여기에 디귿 형광을 브라켓과 함께 볼트로 고정한 것이 볼트 이음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계 부속품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다음은 쿼터 이음입니다. 쿼터 이음은 하나의 축과 다른 하나의 축을 홈을 파서 쿼터를 때려 박는 것이 쿼터 이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접입니다. 융접이란 두 개의 판을 맞대어 놓고요.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모재와 모재를 녹여서 붙이는 것이 융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재들이, 이 부분이 여기가 녹아서 이렇게 녹여 붙인 것이 융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압접입니다. 압접은 두 개의 판을 이렇게 맞대어 놓고요. 열과 가압력을 통해서 녹여서 이 부분을 붙이는 것, 접합하는 것이 압접이 되겠죠. 가압을 해서 접합한다. 그래서 압접이 되겠고요. 다음은 납땜입니다. 납땜. 납땜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모재, 그리고 다른 모재를 융재만 녹여서 본딩력, 흡착력으로 붙이는 것이 납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납땜과 융접의 차이는, 융접은 두 개의 모재를 맞대어 놓고요. 이 부분을 녹여서 융재와 모재가 함께 녹는다. 그것이 융접이고요. 납땜은 모재는 녹지가 않고요. 융재가 가해져서 융재만 녹아서 접합을 하는 것이 납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접에 대해서, 자, 용접이란 무엇인가? 용접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이란 두 개의 판을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판을 겹쳐 놓고요. 열 또는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접합하는 것이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 용접의 원리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용접의 원리,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 모재, 그리고 이 용접 금속에 각각의 원자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 금속 원자 간의 간격이 아주 가까운 거리, 10의 마이너스 8승 cm죠. 아주 가까운 거리로 들러붙어서 접합이 된다. 자, 이것이 용접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금속 원자들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원자 간의 거리에 의해서 붙어 있으면 원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접합이 된다. 결합이 된다.
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용접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용접의 종류 중에서 융접에 대해서 퓨전 웰딩입니다. 융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접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모재를 맞대어 놓고요. 용가제를 용융하고 접합부를 용융합니다. 접합부는 이 모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이 접합부를 얘기하고요. 붙어야 할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용가제가 뭡니까? 용가제란 용접 시에 용접에 첨가되는 재료, 용접 시 첨가되는 금속, 재료 등을 얘기를 합니다. 용접 시에 가해지는 재료가 용가제가 되겠습니다. 용가제를 용융하고요. 접합부를 용융을 해서 접합을 하죠. 이렇게 접합하는 것이 융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합부가 이렇게 열을 가해서 녹아내리고요. 열을 가해서 용융을 시킵니다. 접합부를. 그리고 용가제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용접봉이죠. 우리 용접 사용하는 용접봉입니다. 이렇게 용가제가 용융이 되어서 이렇게 접합되는 것이 융접입니다. 이러한 융접 가장 큰 특징은 용가제와 접합부가 함께 용융이 된다. 그래서 접합이 된다. 이것이 용접의 특징이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융접의 종류로 맞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쭉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피복 금속 아크 용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 아크 용접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보면 또는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불꽃을 튀기며 강선을 내며 하는 것이 전기 아크 용접, 이 피복 금속 아크 용접입니다. 다음으로 티그 용접, 미그 용접, CO2 용접, 그리고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등 대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융접의 종류로 맞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앞접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접은 두 개의 모재를 역시 이렇게 접해 놓고요. 두 개의 모재를 접해 놓고 여기에 가열을 합니다. 자, 빨갛게 달았죠? 가열을 하고요. 다음에 가열을 한 다음에 그림과 같이 압력을 줍니다. 가열과 압력을 주어서 접합하는 것이 앞접이다. 자, 말 그대로 가열과 압력을 줍니다. 압력을 주어서 접하는 것이 앞접이다. 가압을 해서 접합을 합니다. 자, 앞접이고요.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앞접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초음파 용접, 업셋 맞대기 용접 등 있습니다. 시험에 이 앞접의 종류로 맞는 것 또는 틀리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앞접 부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접은 어떤 것이 있는지 뒤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다음은 납땜입니다. 납땜. 브레이징 웰딩이죠. 브레이징 웰딩은 경납땜을 얘기합니다. 경납땜. 땜 온도가 450도씨 이상이 경납땜이 됩니다. 그러면 연납땜, 연납땜은 뭐가 있느냐? 450도씨 이하가 되겠죠. 자, 연납땜이 있고요. 연납땜은 솔더링이라고 합니다. 솔더링. 자, 납땜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개의 모재를 역시 겹쳐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구리전선 많이 사용하죠. 구리전선을 기판에 붙이는 것을 예로 들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재를 땜납을 용융을 하고요. 모재는 용융하지 않습니다. 모재를 용융하지 않는다. 자, 납땜의 큰 특징입니다. 특징. 앞에서 말씀드렸던 융접은 융접의 경우에는 용가제 그리고 모재가 둘 다
용융을 하죠. 둘 다 용융해서 녹여서 붙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융접인데 비해서 납땜의 경우에는 땜납은 용융을 하고요. 모재는 녹아내리지가 않습니다. 모재는 용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접합하는 것 보시면 모재가 이렇게 있죠. 모재가 있고 구리 전선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땜납, 땜납을 이렇게 녹여서 붙입니다. 자, 이것이 납땜이다. 모재에 용융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납땜의 종류 시험 문제에 그다지 많이는 안 나옵니다. 종류는 연납땜과 경납땜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없습니다. 간단하게 면치 가공만 해서 용접을 하면 되겠죠. 용접 위험은 가공 공정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공수가 감소되고요. 따라서 재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구멍을 뚫는 재료가 필요하고요. 자, 중량 역시 감소가 됩니다. 리벳, 볼트의 중량이 부과되지 않죠. 그죠? 리벳과 볼트의 중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량이 감소가 되고요. 이 밑에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세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생산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제작 시간이 단축이 된다. 용접의 큰 특징이고요. 보수와 수리가 용이하다. 만약에 용접이 불량이 났어요. 그죠? 불량이 났으면 용접 부분만 제거를 합니다. 자, 용접 부분을 제거를 하고 다시 용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용접은 이음 효율이 높다. 판과 판, 금속판을 녹여서 붙였죠. 이음 효율이 높고 기밀 수밀이 우수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기, 그죠? 용기, 압력 용기나 뭐 공기나 물이나 아니면 뭐 우유 등을 담는 석유를 담는 용기 또는 탱크롤입니다. 또 뭐 조선 배도 있죠, 그죠? 배, 조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철판을 녹여서 붙이기 때문에 이음 효율이 높고 기밀 수밀이 우수하다. 이 세 가지 용접의 특성, 장점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외워주시고요. 이음 구조가 간단하다. 간단하죠? 판재 두 개를 겹쳐 놓고요. 녹여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음 구조가 간단하다. 접합 소재의 두께에 제한이 없다. 용접은 두께 제한이 없습니다. 두께 제한이 있다. 웬만큼 두꺼운 판재도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상의 제작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단조, 소성 변형을 이용한 것이 단조 가공법이죠. 프레스, 여러분들 밥그릇 만드는 것들, 식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한 단조 가공, 그리고 주조 가공, 녹여서 금속을, 쇠를 녹여서 형틀에 부어서 만드는 것이 주조 가공입니다. 주조, 그리고 기계 가공. 기계 가공이라 하면 쇠를 깎아서 만드는 것이죠. 이것들은 모양의 형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형상의 가공법의 종류에 따라서 가공 방법에 따라서 형상의 제한을 받죠. 제한. 그런데 용접의 경우에는 아무리 복잡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잘라서 붙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형상의 제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종 재료의 접합이 가능하다. 이종 재료라 하면 서로 다른 재질입니다. 다른 재질. 다른 재질의 접합입니다. 의 접합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재질이라고 하면 주로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이러한 이종 재질의 접합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종 재료의 접합이 가능하다. 용접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러면 용접의 단점에 대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의 단점은 용접 모재의 재질에 따라서 용접성이 좌우가 됩니다. 용접 모재의 재질에 따라서 용접성이 좌우된다. 무슨 말일까요? 탄소 함유량 또는
합금 성분이 아주 많아서요. 합금 성분이 높아서 아주 경한 재질이죠. 단단한 재질은 용접균열 등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용접균열 발생하고 용접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추철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용접 모재의 재질에 따라서 용접성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용접부의 결함 검사가 곤란합니다. 주로 비파괴 검사, 자, 용접부 내부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 초음파라든지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다 밀폐된,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용접부의 결함 검사가 곤란하다. 다음에 용접 모재의 재질 변질이 쉽다. 열을 가하기 때문에 용접 모재는 열 처리를 받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용접 모재의 재질 변질이 쉽다. 그리고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수축 변형, 잔륙력, 응력 집중, 균열 등이 발생한다. 이것은 금속이 열을 받기 때문에 팽창을 하고요. 수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변형이 생기고요. 수축에 의한 잔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응력 집중이 발생을 하고 균열, 금이 가죠.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온 치성, 낮은 온도에서 잘 깨어지는 성질을 보이고요. 용접이 숙련도가 있어야 됩니다. 용접사 아무나 못하죠. 용접에 숙련도가 있어야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의 특성,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러한 용접은요, 건축구조물, 교량, 조선, 항공기, 배관, 자동차, 기타 등등 산업 전반의 여러 분야에서 용접은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아크의 발생, 용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